적용 예정인 기능에 대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팀 구성원 수가 현재는 10,000명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팀 및 채널의 제안 내용에 보시면 팀의 구성원 수가 10,000명으로 보여지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능이 앞으로는 올해 하반기죠. 개별 팀당 최대 25,000명으로 확장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10,000명 이상의 팀 구성원들과 협업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었을 때 만약 10,000명 단위로 끊어서 하셨다라고 하면 25,000명까지 확장이 되니까요. 좀 더 편하게 협업을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은 미팅 녹화 공간이 변경된다는 소식인데요. 현재까지는 미팅을 하시고 나면 미팅 내용이 이렇게 스트림에 저장이 될 겁니다. 그리고 스트림에서 열기를 누르면 이와 같이 여러분의 스트림으로 이동이 되고 여기에서 해당 녹화물을 다운로드를 한다거나 자른다거나 공유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하실 수가 있었었죠. 자, 그런데 이 스트림에서 저장되던 것을 비즈니스 원드라이브나 쉐어포인트로 변경을 한다라고 합니다. 현재 파워쉘을 통해서 비즈니스용 원드라이브나 쉐어포인트에 녹화가 가능하도록 여러분들이 설정을 하실 수 있고요. 하반기 내에는 기본적으로는 비즈니스용 원드라이브와 쉐어포인트가 기본값으로 설정이 될 거라고 합니다. 만약 파워쉘을 통해서 관리자가 이용 안 함으로 했을 경우엔 제외가 되고요. 그리고 내년 Q1에는 모든 테넌트가 이제 기본적으로 비즈니스용 원드라이브와 또는 쉐어포인트에 기록을 하게끔 변경이 된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보이시는 것과 같이 보존 정책을 사용을 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조금 더 쉽게 원드라이브나 쉐어포인트에서 공유 버튼 눌러서 사용 권한까지 설정해서 공유를 한다든지 이제 링크를 제공을 한다든지 그리고 모임의 녹음이나 녹화 속도 역시 향상이 된다라고 합니다. 자, 다음은 미팅 중에 채팅을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미팅 중에 채팅을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미팅이 종료되고 나서도 계속해서 채팅을 이어가실 수가 있었죠. 자, 그런데 모임을 만들 때 Allow Meeting Chat이라는 기능이 추가가 된다라고 합니다. 자, 이 기능에는 3가지 옵션이 있는데요. On, Off, 그리고 During the Meeting Only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On이 디폴트인데요. 이거는 현재와 같이 그냥 언제든지 미팅 전 또는 미팅 중, 미팅 후 언제든지 채팅을 허용을 하는 거고요. 오프는 미팅 중에 채팅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미팅 온리에는 미팅 중에만 메시지를 사용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기능이라고 합니다. 자, 이 미팅 온리의 경우에는 모임을 만든 사람은 미팅이 끝나고도 메시지를 보낼 수가 있다라고 해요. 자, 투게더 모드는 화면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멀리 떨어져서 비대면으로 협업을 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가깝게 같이 있는 것처럼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이죠. 자, 현재는 이렇게 영화관에서 모여 있는 것과 같은 화면만 제공을 하지만 자, 이 기능이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조금 더 다양하게 강당이나 회의실이나 커피숍이나 이런 다양한 공간에서 같이 있는 것과 같은 화면을 제공을 한다라고 합니다. 자, 다음은 아마 많이 기다리셨던 기능일 것 같아요. 저희 역시 많이 기다렸는데요. 현재는 발표를 하게 되면 또는 교육을 하게 되면 자료가 위에 보여지고 아래 카메라가 보여지게 되죠. 근데 우리 보통 여러분들이 이러닝을 들으시면 어떻죠? 이 카메라가 위쪽에 올라오고 이렇게 뒤에가 배경 제거돼서 이렇게 살짝 겹쳐서 보이죠. 네, 딱 그 기능입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얘를 커스텀 할 수 있게끔 바뀌어서 자료 위에 발표자의 카메라가 올라가도록 하는 이런 것들을 정의를 할 수 있도록 바뀐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보다는 이게 훨씬 더 보기 깔끔하고
보다 전문적으로 보이겠죠. 자, 이 기능 역시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하셨던 기능인데요. 브레이크아웃 룸이라고 해서 소규모 회의실 정도로 번역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거죠. 우리가 회의를 하거나 교육을 하는 중간에 방을 나누어서 조별 토의 또는 팀 프로젝트를 하고, 강사는 이 방에도 들어가서 조언을 하고 뭐 저 방에 들어가서도 조언을 하고, 이런 것들 필요하시잖아요.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국내 테넌트는 아직 적용이 안 되었지만 해외 테넌트를 사용을 하고 있는 곳을 살펴보니까요. 이렇게 소규모 회의실이라고 해서 여기 위쪽에 적용이 되고요. 얘를 누르게 되면 이와 같이 방을 나누고 그 방에 참석자를 할당을 하고, 그다음에 회의실 이름도 바꿀 수 있고요. 또 회의실을 삭제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소규모 회의실, 브레이크아웃 룸을 사용을 하실 수 있게끔 곧 적용이 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미팅 리캡 기능입니다. 회의가 끝나면 끝이 아니죠. 회의 끝나고 참가했던 사람들, 또 참여를 하지 못했던 사람들, 또 그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협업을 이어가죠. 근데 이때 미팅에서 현재까지는 그냥 세부 정보, 미팅에서 했던 거, 그 다음에 RSVP 추적하는 것 정도밖에는 현재는 되지 않지만, 차후에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미팅 기록이나 대화 내용, 대화, 그리고 공유했던 파일, 이런 것들을 리캡이라고 해가지고 채팅 탭에서 자동으로 공유되고 이제 세부 탭에서 볼 수 있게끔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미팅 주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협업을 하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죠. 자, 다음은 웨비나인데요. 자, 웨비나를 많이들 하시나요? 저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지금도 하고 있는데, 자, 이런 조금 더 고객 웨비나, 이렇게 뭐 좀 구조화된 미팅의 경우에는 참석자 관리, 그 다음에 초대, 이런 게 조금 더 쉬워야 되겠죠. 근데 현재는 다 비어 있어서 이 라이브 이벤트를 만드는 분이 하나하나 만드셔야 되고, 참석자 리포트 역시 이와 같이 CSV 파일로 들어오기 때문에 가공이나 정리가 한 번 더 필요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거 역시 연말에 출시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웨비나 등록 링크 같은 경우를 자동화된 이메일을 이용을 하실 수 있도록 이제 변경을 해준다라고 하고요. 특히 더 리포팅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은 화면으로 시간이 얼마나 됐었는지, 누가 참여를 했고, 뭐 언제 참여했고, 언제 나갔고, 채팅은 얼마나 사용했고, 손들기는 얼마나 사용했고, 이런 대시보드를 제공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웨비나를 조금 더 우리가 리포팅하고 파악하고 이런 것들이 좀 편리해지겠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 통화, 콜링입니다. 현재 화면은 저와 같이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통화, 단축 다이얼, 연락처 이렇게 해서 이제 UI가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조금 더 편리하게 한 번에 볼 수 있는 형태로 UI를 단순화한다라고 합니다. 앞에 보시는 것과는 조금 다르죠. 바로 콜을 하실 수도 있고요. 최근에 사용한 사람에게 바로 콜을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단축 다이얼을 많이 쓰는 사람 추가를 해서 바로 전화를 걸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기능들을 추가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적용될 게 검색인데요. 현재 검색의 경우에는 메시지, 사람, 파일 이런 식으로 검색이 되고 있는데요. 연말 제공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 서치가 제공하는 검색으로 이제 전체에 대한 검색, 메시지, 피플, 파일 이렇게 해서 보이시는 것처럼 직관적으로 찾을 수 있게끔 제공을 한다라고 합니다. 더 나은 컨텍스트와 더 빠른 결과를 제공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 기능도 요청하시는 분들 많으셨는데요. 쉐어포인트를 쓰는 고객들도 있고요. 그리고 팀즈만 쓰시는 고객들도 있는데요. 쉐어포인트를 쓰는 고객들은 팀즈에 탭 추가 기능을 통해서 쉐어포인트나 쉐어포인트 페이지, 그리고 최근 출시된 리스트를 추가를 해서 이용을 하게 되는데요. 새로운 홈사이트가 적용이 되면 이와 같이 지금 여기 보시면 콘토소라고 해서 쉐어포인트 홈화면이 팀즈에 들어와 있죠. 그래서 별도로 쉐어포인트로 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이 팀즈 내에서 우리 중요한 사이트들 있죠. 바로 들어가고 회사의 중요한 뉴스들을 확인하고 이런 것들을 하실 수가 있고, 팀즈의 앱으로 고정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아마 쉐어포인트를 많이 사용하시는 곳에서는 굉장히 유용한 기능일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어프로블, 승인 기능인데요. 현재는 우리가 팀즈의 앱에 플로우를 추가를 해서 채팅, 흐름 이런 것들을 추가해서 쓰시거나 아니면 아예 파워 오토메이트에 가서 승인 앱을 별도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죠. 그런데 데모에 보시는 것처럼 채팅을 하는 중간에 바로 어프로브를 눌러서 필요한 기존 승인 흐름 내역에 따라서 간단하게 승인을 요청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파일을 어태치도 하실 수가 있고요. 이 자료에 대한 승인이겠죠. 그래서 승인을 이렇게 하게 되면 승인을 받은 사람은 이렇게 알림이 뜨고요. 알림에서 어프로브를 하거나 리젝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어프로블 즉 승인 이 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팀즈 안에서 간단한 승인도 만들어서 쓰실 수 있는 기능이 추가가 된다라고 합니다.